자,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4학년 2학기 7단원 독서감상문을 써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독서감상문을 직접 써보기 전에 글을 읽고 한번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26쪽부터 233쪽입니다. 자, 북튜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민의 방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록을 쓰는 아이 예진. 여러분들 나이하고 비슷해 보이던데 이 친구는 벌써 여러분들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의 방이라는 책을 읽고 든 생각을 예진이라는 학생이 정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나이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한번 예진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의 방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부는 고민들은 바로 고민의 방에서 해결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드디어 추천책이 아닌 제가 직접 고른 책인 고민의 방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반 인터넷 사이트 고민의 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반 친구들끼리 고민을 공유하는 그러면서 벌어진 일일 것 같네요. 그럼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책 제목 고민의 방, 지은이 제클린 윌슨. 폴리는 새엄마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렉은 짝사랑이 생기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어한다. 클레어는 공포 영화를 보고 심해지기 시작한 악몽 때문에 매일 밤 언니와 함께 잔다. 지적 장애를 가진 윌리엄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사만사는 항상 자신에게 따뜻했던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다는 것을 너무 힘들게 여긴다. 리사는 엄마 아빠의 갈등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한다. 나타샤는 장애가 있어 말하는 것조차 번거롭고 어렵다. 꼬리에 꼬리를 부는 고민들은 바로 고민의 방에서 해결된다. 이 세상에 고민들은 많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같은 사소한 고민부터 이번 투표는 누구에게 할까? 같은 중대한 고민까지. 얼핏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큰 고민일 수도 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고민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익명으로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 꼭 해결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꼭 앱을 사용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다. 고민의 방은 익명으로 학급 사이트에 고민을 올리고 익명으로 다른 친구들이 또 이제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 자신의 경험 등을 댓글로 달아서 그 친구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되게 골라본 재미가 되게 쏠쏠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김지호님이 추천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재미있게 읽어보았고요. 이 책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다루는 책이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나간 것 같아요. 배경 지식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더 재밌으니까 읽기 전에 좀 찾아보시고 역사 지식도 업그레이드하고 재미있는 책도 읽고 스탈린 뒷조사도 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럼 오늘의 독서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 맞고 감기 드신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조심하세요. 그럼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자, 선생님도 그 독서감상문 영상을 찾다 보니까 북튜버라는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를 선생님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읽을 책을 잘 못 정하겠다 하면은 이런 북튜버 친구들의 영상을 보고 좀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으며 어머니의 이슬털기를 읽어볼게요.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으며 어머니의 이슬털이를 읽어봅시다. 교과서 226쪽부터 230쪽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26쪽부터 230쪽을 교과서 226쪽부터 230쪽을 읽어보고 교과서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1쪽입니다. 자,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 까닭은 무엇이었죠? 그냥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공부도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를 하는 날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친구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학교에 못 가다 보니까 막상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장난도 치고 친구들이랑 책도 읽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질문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한 나를 위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들의 옷에 이슬이 붙지 않도록 이슬을 털며 아들 앞에 서서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자, 어머니 품속에 있었던 것은 아들의 새 양말과 아들의 새 신발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매일 아침 아들의 옷에 이슬을 붙지 않도록 풀숲을 헤치면서 매일같이 걸어주셨어요. 지금 보면 짧은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글을 읽어보면 적어도 한 20분 정도 거리는 걸었을 것 같은데, 이 아들이 너무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이렇게라도 부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내 경험이나 생각이 글 내용과 비슷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 내 경험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글쓴이의 처지나 아니면 주인공의 처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생기는 내용을 읽을 때 감동을 느꼈어. 자, 세 번째입니다. 감정을 강하게 느낀 부분에서 감동을 느낀 것 같아. 어머니께서 막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감동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200 교과서 232쪽. 자, 이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과 그리고 감동받은 까닭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232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선생님은요, 어머니께서 학교 가기 싫어한 아들을 꾸중하시지 않고 아들을 위해 이슬을 털어주시다가 본인 옷은 정작 다 젖으신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찾은 부분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고 감동받은 까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상당히 여러분들 감동을 받았고요. 아들을 혼내지 않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많이 혼낼 거라고 생각해요.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침을 차려주시다가 진짜 어머니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혼내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위해 이슬을 털어주시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33쪽 그 5번에 어머니 이슬털기에서 감동을 주는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교과서 233쪽 5번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감동받은 부분과 그 까닭,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적어주세요. 자, 어머니 인실살기를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 첫째, 감동을 느낀 까닭을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나게 글을 써보았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이슬을 털어주시고 품속에서 새 양말과 새 신발을 꺼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나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선생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출근하려면 굉장히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매번 깨워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참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이 글의 어머니 같은 마음일 것이다. 앞으로 꼭 아침 일찍 스스로 일어나 학교 가는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감동받은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3쪽에 자신이 감동받은 책을 한 가지씩은 꼭 적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감동받은 책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옆에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 책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선생님은요,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그리고 어린 왕자라는 책을 여러분들 나이 때 재미있게 읽었어요. 감동받은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년을 위해 가진 것을 내주는 나무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자, 첫 시간에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영상을 보았죠? 네. 그 다음,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북튜버, 유튜버 영상을 하나 더 보고 감동받은 부분과 그 까닭을 여러분들 두 가지를 선생님이 적은 부분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예진이가 감동받은 부분과 그 까닭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샬롯의 거미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주커만 씨가 자신을 해무로 만들 계획이라는 걸 알아버린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여러분은 문학작품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인어공주? 피터팬? 문학작품 하면 여러가지 생각나는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도 정말 유명한 문학작품 중에 하나죠. 오늘 읽을 책은 바로 샬롯의 거미줄입니다. 제가 고전 문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 즐겨 읽는 편이거든요. 샬롯의 거미줄을 읽는 게 이게 처음은 아닌데 그래도 처음처럼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책 제목 샬롯의 거미줄, 지은이 엘빈 브룩스 화이트. 가장 대표적인 문학작품 중에 하나인 명작동화 샬롯의 거미줄. 이 채널을 시청하실 나이대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책이다. 난 사실 이게 첫 번째가 아닌 네 번째이다.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 두 번째는 학교에서 영화로, 세 번째는 영어 원서로, 그리고 지금 총 4번을 읽었다. 왜 또 읽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나를 반겨주는 우정이 그리워서라고 대답하겠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인 문열의 아기 돼지 윌버를 펀이 살리고 난 뒤 윌버는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한다. 크리스마스에 주커만 씨가 자신을 해무로 만들 계획이라는 걸 알아버린 것.
하지만 윌버의 절친 샬롯이 기적의 거미줄을 짜 윌버를 구한다. 샬롯을 알을 낳고 죽는다. 샬롯의 알을 잘 지켜준 윌버는 샬롯의 자식들, 샬롯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낀다. 뭔가 윌버의 허전함이 이해가 된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금붕어가 죽었을 때 새로 입양된 금붕어는 첫째보다 못한 느낌이랄까. 비록 걸리버 여행기보다는 못하지만 샬롯의 거미줄도 꽤 오래된 책이에요. 샬롯의 거미줄은 미국에서 1952년에 출간되었다고 하네요. 출판 당시 미국 문화예술 아카데미 협회에서 수여하는 문학비평 금메달과 뉴베리 안어상을 받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네요. 1973년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2006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샬롯의 거미줄, 네 번째 읽어도 정말 아직도 감동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독서로 또 고전 문학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힌트는 별과 장미. 이 정도만 해도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 남기시면 좀 섭섭해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부분을 글로 한번 적어보았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는 직접 독서 감상문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북투버 예진이 4번 읽은 것처럼 자신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